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올해 저희 쪽에 수강생이 많이 늘었는데 가장 기초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초가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이 부동산 공법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위한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필요하다면 만들어낼 수 있다. 얼마든지 업이 된다. 좋죠? 그러나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땅 잘못 개발했다. 엎어 다시 해. 그럼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못 쓰는 땅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증성이 있으니까 유한한 자안을 신중하게 써야 돼요. 요거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은 이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인접성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학원을 다니다가 아이 저 원장 교수라는 사람 참 말하는 거 기분 나빠. 옮길래. 옮길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땅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땅을 더럽게 써요. 맨날 폐기물 싸놔요. 나 이 땅 들고 옮길래. 옮길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옮겨갈 수가 없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인접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둘이 딱 붙어 있으면 인접된 걸 서로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싫으면 떠난다. 내 거니까 갖고 떠난다. 갖고 못 떠나잖아요. 나는 떠나도 부동산은 남아있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영속성, 오래간다, 평생 간다 이런 건데 저는 이 영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영속성은 불안하죠. 여러분 보면 바닷가에 땅 샀다가 영속성, 뭔 영속성이 없어진 사람 많아요. 이번에 저한테 상담이 와요. 땅 샀는데 가서 보니까 없어졌대요. 그래서 가서 이거 내 땅 어디 가니까 그 땅 없어지니까 언제인데 깜짝 놀랐대요. 이게 바닷가가 우리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남극 북극 녹잖아요. 녹아서 여기 있는 게 녹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녹은 냉기가 때려서 지금 막 이렇게 북반구가 이렇게 춥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음덩이가 녹으면서 지표면을 높여놔서 내 땅이 해안가에 여기 좋은 데가 있었는데 없어졌더래요.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 그들이 그 땅 없어지니까 언젠데 내 땅도 지금 없어지긴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영속성은 사실 학문적으로는 맞지만 현상은 지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나 더 비가역성. 여러분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비가역성, 부동산은 돌이킬 수가 없다고. 잘못되면 돌리질 못해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사람의 인간성도 그래. 비가역성이 있어요. 한번 정해진 인성 쉽게 안 바뀝니다. 저는 바꿨어요. 저는 제 스스로 엄청난 노력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 노력한 거는 뭐 따로 얘기하고 싶지만 그 얘기는 여기서 깊게 안 할게요. 그런데 사람의 인성도 비가역성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쉽게. 그런데 이게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부동산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부동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건물을 졌어요. 짓고 나서 보니까 아차요. 내가 이걸 질 게 아니라 저걸 졌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제가 말을 타는데 제 말 탈 때 옆에서 말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다리를 운전하다 다쳐가지고 이렇게 문을 닫다가 이게 안 하는 데서 꽝 이렇게 닫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기부스를 했는데 이게 나이가 많으니까 쉽게 다리가 복합골절이나 으그러진 거예요. 부러진 게 아니라 으깨진 거라 막 이렇게 해서 목발 짚고 다니는데 말 타는 걸 좋아해서 맨날 승부장에 앉아서 구경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저 말 타면 제국이 아빠 말 이렇게 다 말이 켜줘. 진짜 이 사람 하니까 말이 이게 돼요. 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국이 아빠 부동산 한다면서 내 땅 좀 받아 갔더니 화성에 승마장 갔어요. 이분 얘기해요. 자기가 참 실수했다. 여기다 공단을 질 수 있었는데 준산업단지 지라고도 했대요. 근데 자기가 개발항에 받은 걸 돌려서 승마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멀어서 사람들이 말 타러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운영이 안 돼요. 돈도 많은 분인데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관리비 나가야 돼요. 말은 사람 없으면 다 죽어요.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이 사람 손톱 자라듯이 발이 자라면 발굽을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용은 계속 나가고 말을 놀릴 수 없으니까 말이 또 사람이 일주일만 안 타고 한 달 안 타면 말이 이제 이상해져요. 사람 태우다가 안 타면 한 석
석 달 정도 안 되면 말이 야생매로 바뀌어요. 사람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타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소 키우는 축사 사람들이 와서 타요. 이들한테는 승마를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잘 탄대요. 동물과 교감을 한대요.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오토바이 헬멧 딱 쓰고 목장갑, 빨간색 목장, 농사에 있는 장갑 타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말장갑 타고, 이게 이 장화가 말장갑이 아니라 농사에 된 장갑 타고 너무 황당한 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그러니까 이거 좀 팔아달라. 여러분, 이분이 팔아달라. 다시 볼게요. 비가역성. 승마장을 싹 갈아엎고 여기다 공장단지 만드는다는 게 지금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외에 여러 개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야, 부동산을 뭔가 한번 개발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도화지에 한 첩 사놓고 그림 그리다 잘못되면 해요. 제가 직원들한테는 따로 지시 내릴 때 PPT 만들어달라고 할 때는 만드는 두꺼운 책에 있고 연필로 써요. 샤프로. 그리고 어떻게 잘못되면 지우고 다시 그리면 돼요. 가역성 돌려놓을 수 있죠? 다시요. 부중성, 증성 계속 넓힐 수 있잖아요. 도화지에서 연습장 사면 되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야,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런 것 때문에 사인들에 대한 소유권의 충돌을 막아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유한제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한한 제한이 아니라 유한 제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사인의 소유권의 충돌을 막게 써야 돼요. 만약에 A는 여기다 집 짓고 사는데 B는 여기다 공장 짓는다. 이것도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다시요. 장사하는 사람끼리 모여라. 이쪽은 뭐예요? 여기서 뭐를 하느냐? 이 사람은 장사하는데 교육장사예요. 학원. 바로 옆에 땅은 어떻게 해요? 나이트클럽 줬어요. 어떨까요? 이것도 볼만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충돌을 방지해주고 유한한 자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어떻게 해요? 내내 같은 개념이죠.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공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공법은 두 가지 축을 잡는 거예요. 야, 뭔가 개발하려면 선 계획에 따라 후 개발을 하자. 그럼 여러분 계획적인 개발이 되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효율성이 높아져요. 다시요. 여러분 이걸 볼게요. 한강을 딱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핵심이 되고 있는 종로를 보면 일제 때부터 한양이 있어서 개발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도로 등을 넓히고 뭐 했지만 이런 종로가 개발되고 그리고 박정희 때 남서울 개발됐죠. 남서울이 어떻게 해요? 강남, 서초, 송파잖아요. 여러분 영동이 어디? 영동이란 무슨 뜻이에요? 영동. 영동이 하면 대한민국 큰 지도로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영동이잖아요. 근데 서울의 영동이란 무슨 뜻이에요? 요즘 영동이라는 표현 안 쓰죠. 그 옛날에 굿바이 영동 이런 영동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영동이 무슨 뜻이에요? 모르더라고요. 이거 큰일이에요. 저는 대전 살아도 서울 영동 이 뜻을 알았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정작 영동의 뜻을 잘 몰라요. 대전 사람은 서울 올라올 때 서울역 전에 영등포역에서 즉 한강 이남에서 기차가 한번 섰어요. 그 영등포역. 그리고 영등포 넘어서 서울역 이렇게 되잖아요. 영등포역의 동쪽 영동 이 뜻이에요. 그거 처음 알면 안 되는데 처음 알아요? 그 여러분 여기는 남서울 영동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남서울의 영동포 동쪽이다 영동. 저는 서울 사람 아닌데 그걸 아는데 여러분 서울 사람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죠. 서울 사람들은 영등포도 별로 의미를 안 뒀죠. 우리는 영등포 도착하면 서울 다 왔다 이 생각 들어요. 수원역 내릴 때는 서울 다가온다 이 생각 들었고 대전에서 기차 타면 그랬거든요. 대전에서 기차 타면 대전역, 천안역, 평택역 내리면 수원역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등포, 서울 이랬거든요. 영등포, 그러니까 수원 되면 서울 다 왔다 이 느낌이 있고, 영등포 이러면 서울 왔다 이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럼 이게 영동이라는 데가 개발이 됐는데 여기는 계획을 세워서 개발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영등포에서 그 기존 개발됐던 사당까지의 그런 모습과 사당 옆에 신림, 봉천 이쪽의 모습과 그 다음에 딱 사당 넘어서 서초동 들어왔을 때 서초, 강남, 송파의 이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이게 뭐냐? 선 계획을 세워서 후개발했다. 즉 그에 따라 공개발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공개발이라는 개념을 하나 딱 짚어놔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개발을 하면 부증성, 넓히지 못하는 부동산의 유한자를 효율적으로 쓰고 잘못 개발할 때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저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지리학 시간에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고고학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고고학의 가장 큰 실수가 얘기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무능 왕능? 왕능을 발견했잖아요. 그거를 발굴한 게 잘못이래요. 그 무슨 소리겠어요? 그 봤으면 발굴해야지. 그 당시의 기술은 수작업에 의해서 기술하다 보니까 큰 흙을 파나갈 때 여기 좀 어때 가물어 했대요. 팍팍 파다 보니까 문화재가 나오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딱 전파를 쏘면 안에 문화재가 뭐 어디에 뭐 있다 이게 그 전파가 움직이는 양에 따라서 흙과 돌 지나고 문화재 지날 때 전파의 흐름이 다르대요. 이걸 통해서 어떤 문화재가 어디에 있다는 걸 다 알고 들어갈 때는 파다가 거기서 살살 파면 그걸 그대로 꺼낼 수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게 되지만 그땐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데 가서 보면 왕릉은 있고 박물관 안에서 가면 유리 안에 있는 게 다 깨져서 조각조각 맞췄잖아요. 좀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죠? 전혀 안 아프죠? 내 삶과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돌이킬 수가 없는 개발이었잖아요.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역성, 옛날에 그런 계획 없이 개발한 데가 돌이킬 수 없는 모습이 돼 있고 여기다 억지로 도로 내고 뭐 땜빵 맞추고 했어도 어떻게 해요? 지적 상태가 불안정하고 불안정하니까 토지 이용도가 떨어져요. 멀리 볼 거 없어요. 인도권이 그래요. 인도권은 먼저 그냥 구시대에 사람들 모여 살았잖아요. 조선시대부터. 여러분이 원이라는 데가 나오는 데가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원. 인도권. 원이잖아요. 근데 일단 조선시대 내시들이 귀향하다 여기 돌아와서 아유 고향가 뭐야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죽었을 텐데 돈은 많아요. 후손이 없죠. 여기 살면서 돈은 많으니까 맞으면 다 베풀어요. 그게 인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 살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 해요? 집선종 비슷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계속 해마다 내시들이 그만두고 내려오면 궁궐 내에서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 때 이제 그만두고 나이 먹고 고생했다면 돈 주어서 내보내면 고향 돌아가다가 남쪽 가는 데가 엎어진 데가 여기예요. 여기까지 딱 오면 여기가 삼남길이잖아요. 충청도, 호남, 전라도 가야 돼요. 가야 되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여기 도착해서 고향 가기 전에 이제 하루 잠을 생각하니까 여기 그냥 좋거든요. 마을이 사람들 덕이 있고 좋으니까 엎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이 됐잖아요. 이런 토지용으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 도로 나고 이쪽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옛날에 이용됐던 토지용 현안들이 그대로 지적으로 유지해요. 여러분 나중에 인덕원 한번 보게 되면 지적도의 지도 모양이 참 뭐 같아요. 왜? 여기가 이렇게 입지가 좋아지면 높은 빌딩 들어서야 되는데 못 들어서는 이유 옛날부터 쓰던 땅의 이용도를 보니까 100평, 200평, 50평, 80평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거 갖고 누가 선업필지 합필해서 빌딩 하나 진 거죠. 6층짜리, 7층짜리. 그런 거 몇 개 있는 게 다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기 25층 지라고 되어 있지만 25층 질 수가 없어요. 100마를 타고는 초인이 있기 전에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여기다 30평, 50평, 80평, 120평 여기 150평, 200평 있다. 요거 묶어서 한 600평짜리 땅으로 빌딩 지려고 하니까 30평짜리가 안 팔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밀집도가 높은 상업지역이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어떻게 3층짜리 노래방 건물 있잖아요. 지하 노래방 1층에 편의점, 2층에 뭐 있어요? 주인 살고. 그런 거 10개를 합치려서 높게 지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해되죠? 비가역성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정리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개발한다면 강남 같은 현상이 나오잖아요. 정리됐죠? 그리고 다시요. 4인 소유권의 충돌이 방지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행위전 해야 된다. 이러한 행위전을 위해서 일단은 어떻게 해요? 법에서 우리 공법에서 행위전하기 위해서 사개발을 통제한다. 그러면 사개발 어떻게 통제해요? 국가 명령을 그때그때 내릴 수도 없고 필지별로 주인에게 너 건물 질 때 넌 짓지 마, 짓지 마, 짓지 마 이럴 수도 없잖아요. 넌 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 계획에 따라 행위자를 위한 토지를 명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 땅은 집 짓는 땅, 이 땅은 못 짓는 땅, 이 집은 지어도 크게 짓는 땅, 이 땅은 조그맣게 짓는 땅, 이 땅은 짓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건물 짓는 땅, 이 땅은 수익성이 낮은 최소 필수, 생활의 필수 시설만 짓는 땅. 이걸 나누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될 때 공개발과 사개발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세운다고요.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계획으로 행위자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계획을 누가 세울까? 국가는 생각하는 거죠. 누가 세울 것인가? 야, 대한민국 국토가 있다면 이 국토에 대해서 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공 부분이든 민간 부분이든 그 계획에 따라 이용하게 하자. 이거를 법으로 뒀다고요. 요거 그대로 두는 게 뭐다? 국토유기 및 이용해가는 법이에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이전에도 국토기본법이 있지만 그건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대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부동산에 관련돼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야 되는 국가기관이나 정부, 지자체 기관들에게 그때그때 정치적인 막 어떤 영향력이나 이해관계 영향력으로 막 쓰면 안 되니까 국토기본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국토기본법은 여러분을 규율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굴 규율하느냐? 공무원들을 규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겠거나 뭐 지자체 공무원이 됐다면 이건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이 그냥 어떤 부동산 투자 개념, 행위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싶은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여러분들은 국토기본법은 몰라도 돼요. 이해되시죠? 저는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부터 공부한다면 마음을 비우는 걸 배우게 돼요. 이런 거 있죠? 단기 기억상실증. 그게 익숙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제 일은 기억하죠? 엊그제 일은 가물가물해도 기억날 수도 있죠. 일주일 전은 까마득한 옛날 같잖아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은 똑같은 거고 다 기억 안 나고 어제 점심 어디서 먹었나 기억하시죠? 엊그저께는요. 일주일 전은 한 달 전은 그때부터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단기 기억상실증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5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읽을 때 여기 읽을 때 여기 읽을 때부터 요거 뭐니까 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나 이거는 그렇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랑 직접 관련된 거니까. 자, 그럼 이런 얘기 볼게요. 대한민국 국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이용하자. 그럼 계획을 세운 대로 해서 그 계획이 개발을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개발이 공개발을 하겠다. 계획대로 가야 돼요. 사개발하겠다. 이것도 계획대로 가야 돼요. 공개발은 국가 지자체가 계획대로 따라가겠죠. 근데 사개발이 어떻게 계획대로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계획 정한 대로 해서 이 땅에 행위자이 딱 잡아지니까 잡아진 대로 내가 행위자는 안 되면 못하고 되면 하죠. 하라는 거 된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어진 것끼리는 그 모양이에요. 공업적이다. 체주를 진다. 짓다 보니까 공장 지네들끼리 모여있잖아요. 이해되셨죠? 나 여기다 집 질래. 여러분 공장 매연 펄펄 나는데 집 짓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 여기 살면서 폐병 걸렸네. 옆에 공장하는 애들한테 암 걸렸네. 손해배상 청구하면 걔들이 물어준다면 벌써 이게 어때요? 4인 소유권의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집은 저면 안 돼.
공장 짓는 것만 해. 이런 식으로 내용이 어떻게 해요? 딱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정리되시죠? 그러면 이런 내용에 따라 공개발과 사개발이 어떻게 해요? 계획에 따라 통제가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에 따라 계획을 통제할 때 이 계획이 모든 부동산을 개발하는 걸 통제하게 되면 이용대로 가는 거예요. 정리됐죠? 다시 볼게요.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60명 애들이 있어요. 애들에 대해서 얘들이 앞으로 인생의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냥 딱 보더니 얘는 오늘 보니까 영화부가인데 영화 배우면 참 좋겠다. 너 영화 배워. 이렇게 안 해요. 얘 재능과 끼를 1년 동안 지켜보고 교육 상담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 기능 얘들의 적성 맞춰서 적당한 거를 컨설팅 해준다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보니까 얘는 내가 볼 때 머리 쓰는 것보다 운동하면 진짜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찍 운동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걔는 그쪽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토지는 농사짓기에는 안 맞는 땅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햇빛이 잘 들고 물은 없지만 그만큼 수맥이 안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 잠자리가 좋습니다. 주거지역 해주는 거죠. 그럼 집을 짓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선계획으로 주거지역 지정하죠. 그러면 행위자는 어떻게 해요? 집 짓는 건데 딴 건 하지 마. 이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이 땅은 굉장히 산세가 푸르르고 여기는 그대로 환경보호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데가 선계획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대로 둬. 이런 얘기라고요. 이해되셨죠? 이 땅은 물이 좋고 옥토가 돼서 벼가 잘 자라요. 다른 땅 100평에서 한 가만이 나올 때 이건 두 가만이 나와요. 그럼 이런 땅은 어떻게 해요? 농림지역 지정해주면 농업을 위한 그런 이용으로 계속 쓰게 해주는 행위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에 따라서 선 계획에 따라 공개발, 사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계획을 누가 세울까 법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세우는 게 좋겠어요?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이 대한민국 그 넓은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 세우기에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역의 기관장인 특광시군이라고 하는 애들이 세우는 거예요. 얘네들이 특광시군이 그 지역에 대한 행정관청 내부의 토지의 기능과 적성을 생각해서 이걸 세우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거죠. 한 학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 상담 이거 세우는 건 누가 하는 게 정확하겠어요? 1번 교장 선생님, 2번 교감 선생님, 3번 각 과목별 선생님, 4번 담임 선생님. 누가? 담임이 하잖아요. 이해됐죠? 담임이 애들에 대해 잘 보고 1년 동안 지켜보니까 하는 게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특광시군이 자기들 나발을 보고 하는 거라고요. 정리되셨죠? 그러면 이런 특광시군들을 도시라고 했고 이런 도시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들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이게 도시계획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이 도시계획이 가장 기본이 돼요. 그럼 이런 도시계획이 세워지게 될 때 일단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 지자체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이라고요. 요거 이해되셨죠? 특광시군별로 자기들 지역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이라는 걸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 개발량에 대한 총량 계획이 확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총량 계획이 확정되면 그 지자체는 공개발이 됐든 사개발이 됐든 개발의 총량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의학적 지식은 없지만 많은 사람과 어떤 교류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전문 직종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좀 폭넓은 그런 깊지는 못하지만 폭넓은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해요.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해볼까요? 남성과 여성의 어떤 생적 관계를 통해서 이세를 만들어낸 능력의 차이예요. 남성들은 60, 70 먹어도 자기가 건강관리하면 애를 계속 낳을 수 있대요. 60 먹고 한 번도 애 낳는 거 봤으니까. 얼마 전에 하정우 아버님 김용건인가요? 그분이 70대인데 여자친구 지내는데 애 낳았잖아요.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그 상황에 대해 나는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41에 둘째를 낳았는데 얘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거든요.
얘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나이 먹어서 해야 되는 건 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정해져 있대요. 그 숫자가 끊기면 그부터 못 낳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면 이런 여러분 폐 플라스틱 이런 거 있죠? 미세 플라스틱. 이거를 사람들이 계속 먹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이 활동성이 떨어지고 여성화되고 여성들은 조기에 생리를 했다가 폐경기가 빨라졌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대 중반에 거의 다 생리가 멎어버린 현상이 강화돼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의 결혼 정년이니까 30대 넘어가잖아요. 거의 이제 애 낳는 게 힘들어졌대요. 그래서 부유층에 이거를 얘들이 마케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정 연회비 받아요. 1억 대리 연회비를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애 낳으면 애 생리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걔 난자를 일정 수량을 한 20, 30개 뽑아서 보관을 시켜요.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애 못 가지면 그걸 빼서 남자 쪽이랑 해서 인공수정해서 애를 갖는 프로그램을 해놨대요. 종족 보존에 대한 그게 의학적 시기까지 연장되는 거죠. 유한 자원이니까. 지금 이 얘기 제가 왜 하는지 아시죠? 왜 또 교수님 부동산 얘기다 의학적 얘기로 넘어갑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생각해 볼게요. 총량객이 있다고요. 다시 볼게요. 어떤 분이 글 쓴 거 제가 라디오에 나오는 거 얘기 들었어요. 그 강우석이랑 누구더라? 그 여기는 여성시대인가? 그 프로 있잖아요. 여자분이 글 썼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34살인데 결혼했는데 애가 뭐 생리불순인 줄 알고 뭐 했는데 애가 안 들었더라. 근데 알아보니까 폐경이 됐다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애를 못 갖는 거 포기하고 있다가 입양했다. 뭐 그런 얘기 글 썼거든요. 좀 이런 얘기를 지금 왜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총량 계획이 끝나면 개발이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도시 기본계획에 총량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총량계획이 소진된 지역은 양적 팽창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모르시죠? 편안하시죠? 자, 다시 볼게요. 인구가 6만이 사는 도시 만든다. 현재 인구 6만. 그런데 땅 사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건 딱 이해돼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요. 2035 우리 지자체 인구는 6만 명이 사는 도시이다. 현재 2022년 현재 이 도시 인구가 6만이에요. 15년 후에도 6만이고 지금도 6만이면 이 도시가 양적 팽창을 하겠어요? 지금 제 얘기 와닿죠? 잘 보세요. 현재 인구가 13만이에요. 이 도시의 인구 기본계획에 나오는 게 60만이에요. 그럼 어때요? 13만이 60만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 얼마나 남았어요? 47만의 인구가 늘어야 되죠. 그럼 이런데 어때요? 시골 동네가 막 신도시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누구는 저기 땅 사서 부자 됐네. 나는 왜 땅 산 게 그대로 농사만 질까? 쟤는 참 운도 좋아. 잘 보세요.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예측 가능한 걸 나 혼자 예측 못한 나의 무지인지. 구분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기본계획의 장기발전 총량계획을 보면 해당 특광시군의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 주택계획과 다시요. 주택계획과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다 나온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 해당 지자체가 어느 정도의 양적 팽창이 계속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걸 본다고요. 자, 이거를 약간 미시적인 얘기까지 끌고 놓고 해볼게요. 똑같은 자연녹지가 있어요. 얘는 A시의 자연녹지를 샀고 얘는 B시의 자연녹지를 샀어요. 자연녹지는 뭐냐? 미래 이 지자체 미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서 여기 땅 주인들이 사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공개발이랑 충돌이 나요. 그러니까 자연녹지는 미래 도시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적 이용 욕구가 있으면 어때요? 최소한도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연녹지예요. 그럼 이런 데는 땅 사서 건물 질 때 건폐율을 얼마로 둘까요? 20%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거지역 60% 되는데
미래 도시용지 공급할 때 4개발되면 안 되니까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하면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안 해주겠다. 이게 자연녹지예요. 그럼 이런 얘기 볼게요. 얘도 자연녹지 샀고 얘도 자연녹지 샀어요. 그러면 둘 다 어떻게 해요? 같은 자연녹지 샀죠? 똑같은 소나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숲을 못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다시 볼까요? 여기는 기본계획을 보니까 인구가 현재 18만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40만이 사는 도시예요. 여기는 18만이 사는데 앞으로 20년 후에도 18만이 사는 도시예요. 벌써 딱 달라진 느낌이 있죠. 둘은 똑같은 자연녹지를 샀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런 거를 도해를 못하고 팍 잘못 찍고 들어가면 여기 사는 거예요. 이런데 오지 않는 미래라고요. 미래 도시용지가 돼야 되는데 도시용지 공급에 대한 장기발전 종합계획이 없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해당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당 지자체의 주택계획, 인구계획, 토지계획, 도시계획, 시설계획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의 양적 팽창을 가지고 있느냐 장기발전의 종합계획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이걸 보면 내가 이 동네에 땅에 투자해야 된다. 노후지 주택 등에 투자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런 데다가 상가에 투자해야 된다. 이게 다 보여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기본계획을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18만이 40만이 된다 써있죠?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18만이 40만이 된다고 되어 있으면 22만이 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보면 당해 토지에서 개발된 땅을 시가지라고 한다면 이런 시가지가 해당 지자체가 앞으로 우리는 전체 면적에 대한 25%의 땅을 개발하겠다. 현재 이 지자체 시가지가 7%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8%의 땅을 더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토지와 인구 계획이 같이 늘고 주택 계획을 딱 보니까 주택 계획도 어떻게 해요? 현재 여기가 2만 호의 주택이 있지만 이거를 7만 5천 호의 주택으로 바꾸겠다. 그럼 이거는 딱 3개가 다 늘죠. 그럼 이런 데도 기반시설도 같이 늘어요. 그럼 이걸 가만히 보면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아, 앞으로 주거용 도시로 계속 팽창하는구나. 느끼잖아요. 이게 20년 전의 용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내용이 처음 나올 때 2002년도, 3년도 이때 용인시 기본계획 보게 되면 왜냐면 2000년도에 국계법이 탄생했어요. 이 법이. 그리고 2년 뒤에 기본계획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용인시 딱 보면 2002년, 2003년 계획 보면 이런 식으로 양적 팽창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어요. 용인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4시에서 6시 방향이 있거든요. 이게 가장 개발이 많이 된 땅 방향이에요. 대한민국 종로가 있다면 종로에서 4시에서 6시 사이가 어디예요? 강남, 서초, 송파예요. 여러분 과일나무 이 열매가 맺으면 요때 요 부분의 열매가 왕한테 진상돼. 제일 좋은 거라니까. 좋은 햇빛을 가장 좋은 햇빛을 봐서 자라니까. 벼도 요 방향에서 자라는 벼가 제일 잘 좋아요. 그러면 그 후에 보세요. 강남, 서초, 송파 개발되고 요 자리 축을 해서 다시 내려갈 때 어디가 개발됐나? 수도권에서 분당, 판교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우연히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쪽으로가 되게 돼 있어요. 아침 햇살 제일 좋을 때. 이 햇빛을 받는다는 게 삶의 거주지로 제일 좋으니까. 그럼 이런 데 보면 용인이 그 다음에 들어간 데 어디예요? 판교, 그 다음에 용인이잖아요. 용인 쪽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인, 수지, 죽전, 동백까지 쭉 그쪽. 그럼 이쪽이 개발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용인시가 기본계획에 주택계획업, 인구계획업, 토지계획업, 시설계획업 해서 쭉 개발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따라서 좀 이따 나오게 되는 관리계획이 들어가 이제 기본계획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그럼 도시관리계획은 그거에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의 지시가 얘들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볼까요? 여기 시설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를 여러분이 사게 되는데 여기가 다 좋은데 초등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만 있으면 이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서 아파트 살 때 그래. 이거요. 초등학교 들어와요. 곧. 그때 되면 이 가격에 못 사요. 상당히 신뢰도가 있죠. 그리고 막 기사도 보여줘요. 막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끼리 다 초등학교 넣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뉴스에서 기사도 막 용인 지역 신문에서도 어디 지역 초등학교 필요해. 뭐 신중히 검토 중 막 별게 다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오기만 하면 진짜 이 아파트가 너무 좋은데 가격은 싸요. 근데 바로 뒤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 있고 저쪽 편에 있어요. 애들이 걸어다니면 삥 돌아가려면 걸어다닐 거리가 아니에요. 엄마들이 차를 실어 날라요. 이것 때문에 가격이 싸요. 근데 여기 초등학교 들어온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들어오기만 하면 이건 사는 게 맞죠? 근데 안 들어오면 이건 사도 영 아니에요. 이 다음에 나이 먹고 늙어서 애 없을 때 들어와서 살긴 몰라도 근데 이 동네는 또 애 없을 때 들어와서 살기 노부부가 살기 또 맞지도 않은 컨셉이. 그러면 이 동네에 누가 사느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집값이 비싸니까 나는 사는데 이들의 꿈은 초등학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들어온다 주변에 다 떠들고 필요하다 언론도 맨날 나와요. 이거 들어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1번 부동산 하는 얘기 믿어본다. 2번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 믿어본다. 3번 시청 가서 물어본다. 자, 시청 가서 물어볼 때 시청에서 이거 안 들어오는데 안 들어와 이럴까요? 이건 안 들어와요. 이 소리 했다면 어떻게 해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 맨날 부대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제. 왜 충청도 말로 알았슈 이거 있잖아요. 뭐 부탁하면 알았어요. 이러잖아요. 알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해준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충청도 사람은 그래요. 뭐 부탁하면 알았어요. 이러잖아요. 안 해주죠?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알았다고 했죠. 언제 해준다고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아요. 충청도 말에 이거 있잖아요. 뭐 부탁하면 뭐 이렇게 해서 인사 좀 하면 대슈 이러잖아요. 그 대슈가 무슨 뜻이에요? 됐단 얘기예요? 안 됐단 얘기예요?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고마워서 이렇게 해서 고맙다고 해서 사과 박수 주니까 대슈 이래요. 가져가는 대슈로. 됐단 얘기야? 안 됐단 얘기예요? 그게. 모르잖아 이게 지금. 공무원도 노력하고 싶다. 그래서 샀는데 안 들어와요. 그거는 여러분 기본계획 딱 보게 되면 도시계획설 총량계획에 나와요. 초등학교 앞으로 2035년까지 18개 끝. 그럼 이건 35년도까지 초등학교 못 만들어요. 기본계획에서 딱 정해놓으면 총량계획이 끝 픽스가 됐으면 관리계획은 어떻게 못 만들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왜 아까 여자들 난제 얘기했는지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60개다. 딱 소진됐다. 그럼 더는 못 가져요, 이건. 지금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총량계획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총량계획이 있나 없나 보고 그런 내용에 따라 어떻게 해요? 이 움직임을 보잖아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다시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본계획을 딱 보니까 주택계획 안 늘어요. 인구계획도 안 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토지에 대한 시가지 계획은 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설도 업이 돼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여기 지자체 딱 보니까 시가지는 이렇게 넓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넓혀진만 해도 집을 짓고 도시개발 사업하면 토지용계획 넓혀서 인구계획 넓히면 맞잖아요. 시나리오가. 근데 어떻게 해요? 토지는 시가지를 바꾸지만 인구계획은 업이 안 돼요. 주택계획도 넓히는 게 없어요. 근데 도시계획설인 도로나 이런 거는 넓힌대요. 이건 뭘까요? 일본 이 지역 주민들은 넓은 땅 쓰게 해준다. 그런 거예요? 산업단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시가지를 바꿔야 되잖아. 공업지역 해야 되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는 공장에 들어가려면 전기, 수도, 가스 등이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에 맞추는 미래상을 보는 거죠. 정리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데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인다고 했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 토지를 본다. 여기도 토지를 봐야죠. 다시 볼게요. 아까 같이 막 도시개발 사업해가지고 집들 넣는 데서는 여러분이 구옥 같은 집 사면 안 되죠. 왜? 신시가지에 새로운 집들 막 넣을 때 구옥들은 밀릴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다시요. 이런 데는 옆에 보면 이런 산업단지와 호환성이 있는 게 뭔가 이런 거 보면서 투자를 한다. 내용 이해되셨죠? 자, 거꾸로 볼게요. 이런 겁니다. 딱 보니까
주택계획은 업, 인구계획도 업. 근데 어떻게 해요? 토지계획은 업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시설계획이 또 1.5는 업. 이렇게 나와 이제. 그럼 이런 데 뭘까요? 청비사업이에요. 여기는 기존의 시가지를 더 넓히지는 않지만 오래된 구시가지 싹 재개발하겠다. 재건축하겠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주택수 넓히고 인구를 넓히겠다. 이해되셨어요? 다시요. 토지에 대한 얘기도 업을 시킨다. 아니죠? 토지는 업 시킬 필요가 없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시 볼게요. 서울시 같은 데가 그래요. 서울시가 주택을 좀 넓히는 거 나오고 인구 조금 넓히는 거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토지가 업 시키진 않아요. 절대. 서울은 이 상태에서 조금만 시가지 면적을 평면적으로 개발해버리면 온도 조절력이 실패한다고 해서 녹화작업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서울에서 자꾸 신도시 개발해서 야산 같은 거 까게 되면 온도 조절 능력이 실패한다고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도시는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이해되시죠? 서울은 그래서 요즘 뭐 하는 줄 아세요? 옥상 녹화 작업해요. 옥상에 도시농부. 옥상에 도시온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옥상에다가 조경 만드는 걸 없애고 차라리 농사지라고 해요. 그럼 옥상에서 농사 짓고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옥상에서 그 자체에서 이 옥상 조경의 나무는 지가 자라잖아요. 자라다가 밑에 흙이 분약하니까 죽어요. 옥상 조경하는 데 보면 나무 오래된 데 가보면 다 죽잖아요. 10년 지나면 나무가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뿌리가 나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때에 맞게 커야 되는데 어린애들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애를 조그만 그 철갑옷 안에 넣고 키우는 거예요. 일정 크면 더 클 자리가 없잖아요. 몸이 못 커요.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똑같이. 차라리 녹화 작업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물 주고 뭐 여러 가지 과수농사 짓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요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먹는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지금 보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잖아요. 양쪽으로 팽창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미 기존 개발지를 어떻게 질적으로 바꾸겠다.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서울시 도시계획 보면 어떻게 해요? 땅 놓고서 건물 넓게 대안이 많이 거 싹 부셔서 높게 2개 짓고 나머지 마당 그 아파트 단지 내 마당 넓게 해서 녹화시키고 공원 만들고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지금요. 온도 낮추기 위해서. 그 무슨 이해되죠? 물론 그게 이제 자연환경이 어떨지 모르지만 기존의 토지용보다는 분명히 나을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밸런스가 되니까 이런 거가 고도 이용이 이용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의 땅들은 토지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면 다시요. 기본계획에 이런 게 딱 나오게 되는 걸 가만히 읽으면 서울시 기본계획 그거거든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여기 600세대 있는데 여기를 부시고 2000세대 높게 진다. 그럼 600세대 이런 빌라나 토지 등은 빌라나 땅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000세대 날렵하게 높게 지어서 랜드마크 만들고 나머지 넓은 땅을 다 콩으로 바꾼다. 앞에도 어떻게 해요? 조경해서. 그게 지금 더 도시계획 필요하니까. 이해됐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딱 보면 아 그런 게 지금 된다? 그러면 어디요? 나 이런 데다 빌라 투자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결국은 산계 구개발에 따라 공법으로 또 어떻게 해요?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여기는 높게 질 수가 없다. 고도지구 딱 지정해가지고 경관지구 지정해서 높게 못 올린다. 이런 데는 또 이렇게 실현이 안 되는 거죠. 스토리 이해되시죠? 그냥 모든 투자가 공법을 이해하는 데서 쭉 다 잡히는 거예요. 공법을 이해하면 누구든 참 땅 투자했더니 막 돈 벌어요. 여러분 옛날에 타짜란 영화 보셨죠? 고니가 물어봐요 수장한테. 아우 수장님 떼돈 벌었겠어요. 왜? 아니 이렇게 막 판만 가면 몇 억씩 따는데 이 돈 갖고 다 벌었을 거니까. 본 거 없어요. 그 돈 다 어떠셨는데요? 내가 땅을 사면 거기만 땅값이 떨어져. 이 얘기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난 그 영화에서 보면 막 이게 화투 뒤집어서 돈 버는 거 나도 저런 재주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걔보다 내가 낫더라고요. 공법을 알고 어디가 뜰지 아니까.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부동산 가서 여기 사세요. 그럼 얘기 들어보세요. 이 땅 좋아요. 뭐가 좋은데 들어봅시다. 좋아요. 저 믿어보세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사지 왜 나보고 그 소리밖에 못 듣잖아요. 그냥 이런 거를 알게 되면 공법적 개념에서 딱 앞뒤를 맞춰볼 수가 있잖아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좋다는 걸 그래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계획 보고 도의력을 키우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다는 것보다 다 나와요. 그러면 이런 내용에 따라서 전체적 부동산 사이클이 이렇게 흔들리긴 해요. 하지만 이게 이 방향성은 있다고요. 분명히.
그럼 이 방향성을 알고 투자하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는 거랑은 모르고 투자하는 건 완전 운이잖아요. 그 운에 투자하려면 뭐더리 이렇게 복권만 사는 게 낫지. 그죠? 근데 알고 투자하는 건 어떻게 해요? 합리적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기본 계획에 대한 얘기들이 어때요? 이 내용에 맞추어서 자기들의 장기 발전 총량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런 장기 발전 총량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얘들이 딱 왁구를 짜게 되면 이걸 실현시키는 게 이제 관리 계획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리 계획이 기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한다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 토지의 공개별과 사개발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요거는 시간 딱 됐으니까 우리 10분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자, 1교시 쉬고 2교시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